자, 신사임당은요, 조선의 대표적인 명문가 평산 신씨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신명화, 어머니는 용인 이씨라고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신사임당이 태어난 집을 보시면요, 그녀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한눈에 짐작할 수 있거든요. 아직도 집이 있는 건가? 바로 이곳입니다. 우와. 오죽헌. 신사임당은요, 이 오죽헌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사임당이 태어난 이 오죽헌은 누구 집일까요? 아까 신사임당 아버지 집. 네. 그렇게 신명환이.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오죽헌은요, 놀랍게도 신사임당의 어머니 용인 이씨 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이었어요. 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요, 아들, 딸 차별 없이 균등하게 재산을 상속했거든요. 게다가 신사임당의 어머니인 용인 이씨는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헌은요, 신사임당의 외할머니가 신사임당의 어머니 용인 이씨에게 물려준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훗날 알려진 그 신사임당 집안의 재산을 보면요, 노비가 무려 119명, 그리고 대략 46,500평의 논과 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집안은요, 강원도에서 내로라는 부잣집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죽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신사임당은요, 역사에 길이 남을 호칭을 갖게 됩니다. 이거죠. 맞아. 사임당.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임당. 사실 이거는요, 본명이 아니라 호예요, 호. 네, 호입니다. 여기에서 사임은요, 놀랍게도 그녀가 10대 때 스스로 지은 호입니다. 사임. 네. 사임. 자, 뜻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는요, 스승사, 임은 맡길 임. 근데 사실 이 임은요, 중국 고대 뛰어난 임금으로 알려진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 그 태임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였던 태임은요, 착하고 현숙한 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조선시대 여성들의 롤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은요,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본받겠다라는 뜻으로 스스로 호를 사임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사임이라는 요 호 뒤에 붙은 당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당은 무슨 의미지? 근데 이 당은요, 신사임당이 스스로 붙인 게 아니고요, 후대 사람이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여자임을 알기 쉽도록 안주인이 기거하는 별채라는 뜻의 당을 붙여가지고 신사임당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럼 옛날에는 신사임이었어요. 그렇죠. 신사임으로요? 네, 호, 사임. 스스로 자신의 호를 지은 신사임당의 어린 시절 어땠을까요? 바로 딸만 5. 딸 부잣집의 둘째 딸로 태어난 이 신사임당은요, 일찍이 글을 깨우칠 정도로 굉장히 총명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사임당이 쓴 시와 글씨를 본 주변 어른들이 이거 비범한 아이야 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당찼던 보통의 조선 여인과는 다른 남다른 소녀였던 겁니다. 자, 총명하기로는 둘째가 라면 서러웠던 신사임당. 그녀가 7살이 되던 1510년, 신사임당은요,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무언가를 만나게 됩니다. 7살 때요. 자, 바로 7살. 7살 때. 안견. 자, 지금 보는 이 그림은요,
세종시대의 유명한 화가였던 안견의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입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하는 이 기암절벽과 폭포를 그려낸 조선의 대표 수목 산수화입니다. 세종시대의 천재화가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본 7살 소녀 신사임당의 가슴이 콩닥콩닥 뛴 겁니다. 와, 나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신사임당은요, 안견 같은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거죠. 신사임당은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이 모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림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잠재적인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근데 교수님, 조선시대 여자들이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나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받을 수 있었던 교육은 바느질이나 수놓기, 그다음에 문자 교육으로는 언문을 깨치는 정도가 전부였는데 여기에 그림을 그린다는 건 정말 사치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신사임당에게는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용인 이씨. 부잣집 딸이었잖아요. 집안. 맞습니다. 다름 아닌 신사임당의 부모님. 아,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 신명화는요, 그림을 그리겠다는 둘째 딸 신사임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와, 이 아버지도 깨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얼마 후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아버지가 언뜻 보기에도 신사임당의 그림 실력이 이게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이 신사임당이 나고 자란 강릉의 오죽헌은요, 조선시대 때부터 풍경이 뛰어나기로 유명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었을까요? 이 신사임당은요, 특히 산수화, 이 산수화를 무척이나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림 그리는데 열중하면서 신사임당은 10대 후반이 됩니다. 그리고 신명화는요, 여전히 신사임당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은요,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를 조금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죠. 왜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 딸이 결혼할 나이가 훌쩍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보통 조선시대는요, 결혼을 일찍 하는 편이었거든요. 신사임당이 살았던 조선시대 양반가 여성들의 평균 혼인 연령은요, 대략 17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사임당의 나이가요, 17살을 훌쩍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딸 신사임당의 결혼이 늦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는요, 노심초사하지 않고요, 오히려 태평합니다. 아, 그래요? 오, 진짜요? 네. 딸이 혼기를 놓칠 수 있는데도 아버지 신명화는 대체 왜 신사임당의 결혼에 조바심을 내지 않았을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그 이유를 좀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선시대 양반 전통 가옥의 구조를 그려낸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대문을 지나 들어오면 바로 사랑채, 집안의 남성들이 주로 머무는 공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안의 여성들이 지내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안채. 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문을 하나 더 통과해 들어가야 있는 안채. 가족의 음식은 물론이고요, 의복 등 살림을 총괄하던 곳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결혼한 여성은요, 안채에 거주하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집안의 가장 구석진 곳에서 생활하면서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미덕인 시대였습니다. 게다가요, 여성들의 생활 공간이 되는 이 안채의 방, 이 안채의 방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규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규방. 규방이요? 규방. 자, 그래서 여기에서 탄생한 문학 작품을 규방문학, 가사는 규방가사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쯤 되면 신사임당의 아버지 그 신명화의 의도가 짐작이 되지 않으시나요? 조선시대 여성들은 원래도 사회활동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더더욱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마도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는 예술적 재능이 출중했던 자신의 둘째 딸이 보통의 조선 여인들처럼 갇혀 지내길 원치 않았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신사임당이 19살이 되던 1522년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는요, 둘째 딸 신사임당의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신사임당은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버지 신명화의 충격적 선언은 바로 이제는 때가 됐으니 결혼을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왜요? 자, 신명화는 대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 둘째 딸 신사임당을 결혼시키려고 했을까요? 심지어 신명화는요, 신사임당의 신랑감을 직접 골라오기까지 합니다. 야. 아버지 신명화가 골라온 신랑감의 이름 이원수로. 이원수. 자, 이원수는요, 신사임당보다 3살 많았던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덕수 이씨로 아버지의 사촌 형제들이 영의정, 좌의정을 역임했을 정도로 명망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가 이원수를 사윗감으로 골랐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호호, 이 신씨가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 아니야? 왜요? 왜요? 뭐지? 사실 신사임당의 남편이를 이원수에게는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거든요. 자, 먼저 이원수는요, 학문이 깊지도 않았고요, 이렇다 할 관직도 없었습니다. 또 그 집안의 경제적 상황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집안이라고. 주변 친척들만. 아. 그렇다면 신사임당을 애지중지 아끼던 아버지 신명화, 남들에게 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남자를 소개해준 데는 무슨 이유였을까요? 자,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가 사윗감을 고를 때 가장 신경 쓴 건요, 가문이나 재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요? 신명화가 신사임당의 신랑감을 뽑을 때 1순위로 고려했던 것, 딸이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지해줄 만한 남자인가 아닌가, 요거였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엌일, 바느질 등 주로 집안 살림을 돌봐야 됐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만약 신사임당이 집안도 좋고 학문도 깊고 관직까지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규방의 여성으로, 또 누군가의 아내로서 조용히 살아가야 했겠죠. 그래서 신명화는 의도적으로 신사임당의 그 예술가로서의 길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또 지지해줄 수 있을 만한 사윗감을 선택했던 겁니다. 아이고야. 무슨 예. 마음인지 느껴져요. 게다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버지 신명화는요, 사위가 될 이원수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사위 이원수에게 처가살이를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처가살이는 많이 안 했어요? 하기도 했죠. 네. 네. 처가살이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럼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사실 남귀 여가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일정 기간을 지내는 고려의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원수가 처가살이를 하는 거는요, 당시에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호, 이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여기서 근데 거절이 안 되잖아요.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는요, 사위 이원수에게 자신의 절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딸이 많은데 이 다른 딸은 시집을 가도 서운하질 않더니 그대의 처마는 내 곁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네. 여러분들,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가 둘째 딸을 얼마나 아꼈는지 어우. 느껴지시죠? 무슨 마음인지 느껴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원수는요, 처가살이를 하라는 신명화의 제안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딸을 생각하는 장인어른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결국 아버지 신명화의 이 든든한 지원 덕분에 신사임당은 나고 자란 곳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근데 이쯤 되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예. 신사임당의 이 그림 솜씨가 과연 어땠을까? 그러니까 어땠길래 궁금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딸을 더 아끼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사임당이요, 조선의 전무후무한 여성 화가로 불리면서 어찌나 대단한 실력을 뽐냈던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린 어느 날이었대요. 그런데 잔치에 온 한 여인이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울상이 되고 맙니다. 여인 치마에 음식 국물이 튄 거예요. 예.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여인에게 누군가 쑥 다가옵니다. 다름 아닌 신사임당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은요, 울상이 된 여인을 이렇게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치마를 벗어서 이리 건네주시게. 밑도 끝도 없이 대뜸 치마를 벗어달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치마를 망친 여인은 뭐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내 얼룩진 치마를 벗어서 신사임당에 건넸습니다. 자, 그런데 치마를 넘겨받은 신사임당은요, 아주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자, 신사임당은요, 그 치마 폭에 거침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와, 디자인을 해준 거구나.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치마 위에 그린 그림을 보고요, 사람들은 감탄의 소리를 지르는데요. 자, 신사임당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있어요? 그림이? 자, 더러운 음식 국물 자국이 어느새 멋진 포도송이로 바뀐 겁니다. 와, 아. 작품이 됐네요. 치마가 망가져 어쩔 줄 모르는 여인은요, 어이구야, 신사임당에 거듭거듭 인사를 하면서 고마워했다고 하죠. 맞다 그래. 교수님,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면 진짜 그림 실력이 좋았나 봐요. 사임당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시대에 산수화를 잘 그리는 여인, 또 포도를 잘 그리는 여인으로 율곡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마 사임당의 예술적 능력을 아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로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뛰어나면 이런 이야기들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신사임당은 산수화로 유명했던 안견 같은 화가가 되고 싶어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요, 신사임당은요, 이미 당대의 그림을 잘 그리는 여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요. 시, 서예, 그림 등 예술적 재능이 출중했던 보기 드문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사임당과 이원수가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1522년 11월, 걱정이라고는 없을 것 같던 신사임당의 마음이 와르르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왜지?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아버지는 신사임당의 가장 든든한 후견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사임당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죠. 신사임당은 슬픈 마음을 달래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극진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 여성이 대외 활동을 하려면요, 집안 남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신명화가 죽은 뒤 신사임당은 계속 화가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원수가 아내 신사임당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하루는요,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던 이원수가 아내 신사임당을 급히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뜸 이렇게 말했대요.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오. 친구들에게 네. 우리 아내 그림이 이 정도라네, 어. 자랑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아 좋아했구나. 다행이다. 좋은 사람이었네요. 다행이다. 신사임당은 결국 남편의 이 성화에 못 이겨 유기쟁반을 가져와서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원수는요,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내 아내 그림 좀 보시오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사임당과 남편 이원수의 관계 어때 보이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죠?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가 깐깐하게 고른 사익감이었던 만큼 이원수 역시 신사임당의 화가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신사임당이 21살이 되던 1524년 신사임당과 이원수는 결혼 2년 만에 첫 아들을 품에 안은 것을 시작으로 총 4남 3녀 무려 7명의 자식을 얻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이가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문제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신사임당의 삶에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만드는 한 가지 골칫거리가 생깁니다. 자, 이 신사임당의 머리를 아프게 한 골칫거리, 과연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였습니다. 왜요? 남편? 아니 남편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왜냐면 아이들이 줄줄이 태어났는데도 이 남편 이원수가 도통 관직에 진출한 생각은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신사임당은 자식들 태어났으니까 남편 이원수가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했죠. 적어도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편 이원수가 좀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길 와. 바란 겁니다. 이게 사실 지금이랑 봤을 때는 조금 100%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지금 집안도 여유 있고 아내가 그림 많이 그리고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관직을 또 나가야 되죠? 그래도 어쨌든 한 양반 가문을 운영을 하려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어쨌든 명망이 있어야 되고 그런 또 명분을 또 되게 중요시했던 즉 유학자들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원수의 이미지를 제가 그려드릴게요. 네. 한량이에요. 아 배짱이. 그렇죠. 그저 그냥 술 먹고 놀고 이 친구들 어울리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천천히 드십시오. 꼭꼭 씹어 드십시오. 체하십니다. 한 그릇 더 없어? 게다가요, 훗날 신사임당과 이원수의 아들, 그 유명한 아들 율곡이가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품이 자상하지 않아 집안 살림에 대해 잘 모르셨다. 뭘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봤을 때도 너무 집안 살림에 도움을 한 번도 안 준 느낌으로 그냥. 물론 처가에 든든한 지원이 있다고 해도 이땐 조선시대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곧 아내의 얼굴이자 집안의 얼굴입니다. 남편도 좀 대접받는 그런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는 마음 없겠습니까? 결국 이원수는요, 아내 신사임당의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흔치 않은 남편이긴 했지만 신사임당 입장에선 원수 같은 남편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신사임당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신사임당 남편 이원수가 관직을 얻어보겠다면서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신사임당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왜냐하면